옛날 영화 이야기. 오늘 소개할 영화는 암행어사 박문수입니다. 암행어사 박문수의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1962년도 작품입니다. 설화와는 달리 실제 박문수는 어사를 한 번 한 적은 있으나 암행어사를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박문수가 어떻게 설화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어사로 파견되었을 때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탐관 오리들을 엄히 다스린 그의 모습이 후대에 오면서 설화로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후기 당파 싸움으로 조선의 정세는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소론파인 박문수 부친 박항아는 역적으로 몰린다. 멸문지화를 면키 위해 박항아는 부인에게는 아들 문수를, 종복 칠보에게는 딸 문숙을 데리고 도망가게 한다. 박문수 모친은 문수와 함께 마을 유지 윤영로의 노복으로 들어간다.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문수는 손에서 책을 떼지 않는다. 권진사와 그의 작은 아들 동추는 백성들에게 받은 뇌물을 고을 사또에게 상납하면서 권세를 부리고 있다. 권진사와 동추는 관과 사령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주막으로 들어간다.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형 동석과 마주친다. 동석은 동춘을 보자 관과 앞잡이 노릇이나 하고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린다. 화가 나서 주막을 뛰쳐나오던 동춘은 책을 읽으며 걸어가던 문수와 부딪힌다. 동춘은 머슴놈 주제에 무슨 공부냐며 문수에게 화풀이를 하고 이에 사령들이 가세하여 문수에게 몰매를 가한다. 몰매를 맞은 문수는 비통한 마음으로 뒷산에 올라가서는 책을 찢어버린다. 문수에게 책을 전하러 가던 소양은 동춘과 마주치자 쌀쌀맞게 돌아선다. 소양은 시름에 잠겨있는 문수에게 새로운 책을 주며 용기를 북돋아준다. 소양의 격려 덕에 문수는 찢어버렸던 책을 줍고는 다시 시작할 것을 결심한다. 아들 동춘이 소양을 사모하는 것을 안 권진사는 윤노인을 찾아와 동춘과의 혼사를 의논한다. 윤노인이 소양에게 동춘과 혼인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자 소양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권진사 집에는 뇌물을 들고 온 백성들이 바리바리 줄지어 있다. 이를 본 동석은 분노하며 권진사와 동춘에게 받은 뇌물을 던지며 집을 떠나겠다고 한다. 문수의 오촌 당숙되는 이광좌가 소양에게 윤영로 집을 묻는다. 이광좌는 윤영로 집에서 문수 모친과 문수가 기거하는 것을 알고는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이광좌가 온 것을 알게 된 권진사와 동춘은 사령들과 함께 윤영로 집을 급습한다. 이광좌는 사령들에 대항하여 싸우지만 역부족이다. 문수 모친이 사령들의 칼에 쓰러지고 이광좌는 부상당한 문수를 억지로 데리고 몸을 피한다. 사령들은 이광좌 대신 윤영로를 포박하여 관가로 압송한다. 관가에서 윤영로는 모진 고문을 당한다. 소양은 아버지를 구명하기 위해 동춘에게 매달린다. 하지만 모진 고문을 못 이긴 윤영로는 숨을 거두고 소양은 아버지의 묘 앞에서 한없는 눈물을 흘린다. 한편
군졸들에게 쫓기던 문수는 서령의 기방으로 숨어 들어가 도와달라고 한다. 서령은 들이닥친 군졸들을 거짓말로 물러가게 한 후 부상당한 문수를 방에 눕히고 간호한다. 서령의 극진한 간호 덕에 문수는 회복하고 글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 칠보는 서령의 집에 맡겨놓은 유황자루를 가지고 산채로 간다. 칠보와 서령은 오누이와 같은 사이이다. 산채에는 문숙도 있다. 성장한 문숙은 칠보와 함께 비적이 되어 있었다. 집에서 뛰쳐나온 동석은 탐관오리들을 처단하는 데 동참하기 위해 산채로 떠난다. 칠보는 동석을 산채의 두령으로 추대한다. 시간이 흘러 영조가 등극하고 영조는 당쟁을 해소하기 위해 탕평책을 실시한다. 탕평책이 실시되면서 역적으로 몰려있던 문수의 신원도 회복되어 과거에 응시할 기회가 생긴다. 드디어 문수는 과거에 급제를 하고 암행어사로 죄수된다. 서령은 문수의 급제가 기쁘기 그지없지만 기녀인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 서령의 마음을 헤아린 문수는 이런 서령이 애처롭기만 하다. 한편 안성고을 백성들은 사또와 권진사의 가혹한 수탈에 시달리고 있었다. 백성들의 상납이 미흡할 때에는 모진 매질도 불사하였다.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한 권진사는 동춘을 안성고을 사또로 만들기 위해 뇌물을 싣고 한양으로 떠난다. 권진사의 공작이 성공하여 드디어 동춘이 고을 사또가 된다. 탐관 오리들의 폭정을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봉기하고 군졸들은 이를 제압하기 위해 공격한다. 비적들도 백성들을 도와 군졸들과 백병전을 벌이기 시작한다. 이 싸움에서 칠보가 군졸들의 칼에 맞아 사망한다. 이때 문수가 이 싸움에 나타나서 암행어사 출두를 외친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산적을 소탕하러 왔다는 군졸들의 말에 문수는 비적들을 포박하라고 한다. 이때 백성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서 비적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고마운 분들이라고 항변한다. 상황을 파악한 문수는 사또부터 결박하라고 호령한다. 이때 문숙이 떨어진 장도집을 주어 누구의 것인지를 묻는다. 이것은 문수의 것이었다. 문숙은 자신이 갖고 있던 장도를 그 장도집에 꽂는다. 딱 맞는다. 문숙은 문수의 헤어진 동생이었던 것이다. 그리웠던 동생과의 해우도 잠시 문수는 임무를 수행하러 안성고을로 향한다. 안성고을에서는 사또가 된 동춘이 자신을 거부하는 소양을 옥에 가두어 놓고 있었다. 동춘의 끊임없는 회유에 소양은 동춘을 살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이 죄목으로 소양은 형장으로 끌려간다. 소양의 형이 집행되려는 순간 비수가 날라와 망나니의 가슴에 꽂힌다. 가까스로 구출된 소양에게 문수가 달려가 포옹한다. 암행어사 출두에 혼비백산한 동춘과 권진사는 달아나다 분노한 백성들에게 붙잡힌다. 동석은 문수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아버지 권진사와 동생 동춘의 목숨을 구명한다. 문수는 임무를 마치고 소양과 함께 한양으로 떠나고
동석에게 동생 문수를 부탁한다. 서령은 떠나는 문수와 소양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